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9월 8일 월요일 오후 6시 반, 비트코인 현재 1억 5,500만원대. 주말을 앞두고 금요일에 고용지표가 굉장히 조금 안 좋게 나오면서 사실상 고용지표가 안 좋아야 이제 금리를 앞으로 조금 더 내려서 시장이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이 투자 시장에 있어서는 그래도 유동성 공급과 금리 인하적인 측면에서 고용이 조금 안 좋게 나오는 게 오히려 좀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다만 이제 금요일이라는 점, 주말을 조금 앞두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게 또 너무 또 급격하게 안 좋아버리면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적당히 안 좋게 나와야 되는데, 사실 예측치보다 한참 하회한 고용지표가 나오면서 살짝 쇼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요일 장에는 음봉 살짝 윗꼬리를 좀 달아주면서 마감을 하면서 주말간에 조금 더 빠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차트를 그렸지만은, 그래도 주말에 어느 정도 가격 방어를 좀 잘 해주면서 오늘도 소폭 반등이 조금 나와주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번 주랑 다음 주가 이 9월에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주간입니다. 내일 모레죠. 10일에는 PPI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고, 그 다음날 9월 11일에는 CPI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고, 현재 시장의 예측치는 전년 대비해서 2.9% 정도 좀 올랐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제 높은 수치는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예측치보다 조금 아래로 나온다라고 했을 때 조금 더 롱 쪽으로 방향을 기대할 수도 있고, 특히나 이제 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는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이번 FOMC에서 9월 17일이죠. FOMC는 또 9월 중순 다음 주 수요일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 주에 CPI, PPI만 조금 무난하게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결국에 이제 다음 주에는 FOMC에서의 0.5% 조금 크게 빅컷에 대한 금리 인하 확률도 현재 10%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5bp 인하를 할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여기에 새롭게 50bp 인하라는 이 확률 자체도 현재 10%까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0%라는 수치는 그렇게 낮은 수치는 아닙니다. 물론 압도적으로 이 90%에 대한 인하 확률이 좀 높긴 하지만, 결국에는 연말까지 지금 75bp를 내려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연준 입장에서는.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고용지표가 지금 상당히 좀 부진하게, 지금 실업률도 조금 높게 나오면서 조금 극단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감기에 걸려서 기침 조금 한다라고 한다면 약을 먹는 수준으로 처방이 끝날 수는 있지만, 이게 조금 몸살기가 심하고 코로나인 것 같다 하면은 바로 주사를 놓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주사를 놓는 수준의 이 B컷 금리 인하가 50bp 정도 인하를 하는 그런 확률도 지금 10%까지 올라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거는 이번 FOMC에서 이 50bp 0.5%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시장은 롱 쪽으로 반응이 또 크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런 어떤 기대감으로 인해서 FOMC 전까지의 상승세가 어느 정도 나와준다고 한다면, 막상 이제 뚜껑 열리면서 금리 인하를 하는 순간에는 하방 조정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시장은 좀 선반영돼서 먼저 움직이는, 특히나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굉장히 좀 민감하게 오를 때도 먼저 오르고 빠질 때도 먼저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 때문에, 확실히 좀 나스닥보다는 변동성이 좀 큰 모습들을 최근에 많이 보여줬었죠. 이더리움도 이제 올라올 때 또 시원하게 올라온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변동성을 고려해 봤을 때, 그래도 이번 주에 무난하게 PPI와 CPI가 발표가 되고 다음 주에 FOMC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반등세를 조금 노려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번 주 수요일에 발표되는 이 CPI 같은 경우에는 2.9% 예측입니다. 결국에는 그래도 연준이 이번에 이제 파월 의장도 잭슨홀 미팅에서 얘기는 했지만, 이제 2%대에 대한 목표를 조금 버리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고용에다 초점을 맞추기로 했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발표되는 PPI나 CPI가 거의 쇼크 수준으로만 안 좋게 나오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2.9 예측하는데 3.1이라든지 3.2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시장은 단기적인 조금 조정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후에 어차피 FOMC에 대한 이 금리 인하, 그리고 어차피 9월에 내리게 되면은, 지금 남아있는 FOMC가 하반기에 3번 남아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9월, 10월, 12월에 남아있고, 정배는 25, 25, 25씩 내려서 75bp를 내린다는데, 9월달에 지금 고용이 안 좋으니까 극약 처방, 그리고 그동안에 너무 참아왔다. 그리고 사실 이 트럼프가 원하는 시장의 어떤 조금 강한 상승세라든지 그런 강한 유동성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압박을 좀 세게 넣었을 때 0.5bp 인하를 좀 확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10월은 쉬어갈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좀 데이터를 또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금리가 이제 확 낮추게 되면 물가가 또 확 튀어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런 여러 가지 좀 상황을 조금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9월에 50bp를 인하하게 됐을 때는 10월은 쉬고 12월에 25bp 정도 인하를 하는 수준으로 좀 맞출 수가 있고요. 그 상황에서 데이터들이 고용 쪽이 좀 훨씬 더 계속 안 좋아진다라고 하면 50bp 그리고 12월에 또 50bp 인하를 할 수도 있겠죠. 이러면 또 더 확실하게 연말 랠리를 또 터뜨릴 수도 있으니까요. 다만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나야 되는 거고, 일단 눈앞에 닥친 9월 이제 17일에 잡혀있는 이 FOMC에서는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50bp 인하를 해주는 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특히나 이 CPI도 이제 2.9%보다 아래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2.8 요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이거 상당한 또 호재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CPI 기점으로 해서 줄줄줄 올라가면서 주말에도 어느 정도 추세를 유지해둔다든지, 아니면 어차피 이제 수요일, 다음 주 수요일 FOMC이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 다음 주 수요일 전까지 어떤 강세가 쭉 시장에 먼저 선반영돼서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의 흐름은 비트코인 일봉 달러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제 금요일에 윗골이 달고 빠졌다가도 자리를 좀 잘 지켜주면서 결국에는 이번에 찍은 저점이죠. 107.2K를 기점으로 해서 조금 추세를 좀 돌리려고 하는 흐름이 이어질 수가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쭉 내려왔지만 역사적 신고가 124K를 찍고 나서 107.2K까지 쭉 빠졌지만은 여기서 지금 어쨌거나 쭉 추세를 조금 돌려내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추세가 어느 정도 이어진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좀 반등의 목표치로 삼을 수 있냐,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전의 반등폭이 여기서 11% 정도 신고가 랠리를 찍을 때 있었고요. 그 전에 이제 눌러놓고 11% 올렸기 때문에 이번에도 계속 이제 하락만 했었기 때문에 반등을 어느 정도 이제 이전과 비슷한 수준을 해준다 그러면 쭉 이제 11% 정도 올렸을 때 119K, 120K 정도까지의 반등세를 노릴 수가 있고, 이 쇼청산 매물대도 이 119K 부근에 강한 쇼청산 매물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기준 쇼청산 매물대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가 120K 부근에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면서 이 매물대를 한번 터치를 하는 그림도 나올 수가 있겠죠. 다만 이 밑에 쪽으로도 조금 롱 뚝배기, 롱의 청산 물량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요거를 깨러 가는 경우는 CPI가 조금 안 좋게 나왔을 때 밑으로 갔다가 이제 위로 가는 그런 한번 흔들고 가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제 흔들기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차라리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CPI가 조금 좋게 나올 것에 배팅을 하고, 그랬을 경우에는 손절가를 좀 짧게 잡아야 되겠죠. 이번 주말에 어느 정도 좀 지켜준 라인은 조금 지켜주는 것이 무난하게 갈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이번 주말간에 110K를 좀 지켜줬어요. 11만 달러, 비트코인 11만 달러 선을 좀 지켜줬기 때문에 딱 요 정도 짧게 손절을 잡고 여기서 좀 흔들더라도 추가적인 상방으로 이제 119K를 보는 게 손절을 좀 짧게 가져가면서 목표가는 높게 볼 수 있는 전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까 말씀드린 이 흔들기가 나오는 경우에는 CPI나 PPI가 조금 예상보다 안 좋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밑으로 한번 또 꺾었다가 이런 식으로 롱을 한번 정리해주고 위쪽으로 터지는 이런 무빙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자리에 손절 걸어놔서 밑으로 푹 빠진다라고 해도 어차피 이전에 찍은 이 107.2K라는 이 저점, 최근 그래도 107.2K 찍고 나서 나름 이렇게 올려주고 있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려간다라고 해도 이 107.2를 이런 식으로 깨고 이탈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비트코인이 최근에 이제 계속 빠지기만 하고 이제 방향을 돌리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조금은 위쪽으로 좀 더 탄력을 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높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점쳐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PPI와 CPI 그래도 예측치가 지금 2.9%라는 것은 뭐 3%를 넘어가는 예측치도 아니고, 그리고 항상 예측치에 조금 부합해서 나왔거든요. 최근에도 저번 달 같은 경우도 2.8을 예측을 했지만 2.7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6월을 제외하고는 예측치보다도 전부 다 약하게 나왔어요. 통계상 0.1%는 낮게 나온다, 예측치보다. 그런 통계가 지금 강하게 조금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통계상으로 봤을 때도 이번에 2.9를 예측을 한다면 2.8 정도 나올 확률이 좀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차피 예측치보다 낮은 수치고, 어차피 지금 고용이 안 좋은 상황에서 PPI, CPI 아무리 안 좋다라고 해도 어차피 이제는 금리를 내릴 거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 그런 큰 변동성을 주기에는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최근 추세대로 예측치보다 0.1% 낮은 2.8%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은 좀 더 롱 쪽으로, 상승 쪽으로 탄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세도 비트코인도 이제 내려오는 추세를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방향을 조금 돌리려고 하는 그런 추세들이 최근에 일봉상의 흐름에서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이고, 물론 오늘장 본장 미국 증시 열리고 나서 아마 좀 더 올라갈 여지도 있습니다. 이전에 일단은 고점들, 저번 주 금요일에 딱 찍고 내린 이 고점 자리도 지금 서서히 회복을 해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늘 밤에는 이제 114K를 넘겨주는 이런 어떤 이제 흐름도 조금 기대를 해볼 만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수요일에 CPI 발표하면서 좀 흔들었다가 그다음에 다음 주 이런 식으로 조금 FOMC발 또 이제 위로 상승, 이런 식으로 좀 터주는 흐름이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전에 큰 반등폭 올라가면서 여기서도 한번 꺾이지만은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저점 대비해서 11% 정도의 반등세는 그래도 우리가 조금 뭐 노려볼 만한 그런 반등폭이 아니겠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뭐 PPI, CPI 데이터 지켜보고 저희도 이제 다음 주까지 해서 중요한 지표 발표들 시간에 맞춰서 최대한 타점 안전하게 잡아드릴 예정이고, 계속해서 이런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 알트코인들도 차트를 좀 계속해서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정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유튜브 영상 하단에 코인타임즈 아이디 카카오톡에서 추가를 하셔서 정보방에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120K 정도까지의 반등세를 조금 비트도 이번에 데이터들이 좋게 나온다라고 했으면 금리 인하와 함께 조금 더 노려볼 수 있는 수준이고, 0.5bp 이제 깜짝 비컷 인하가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좀 더 이제 위쪽으로 신고가를 찍어줄 수 있는 그런 또 재료가 될 만도 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이제 가능성을 점쳐볼 수가 있고요. 다음에 이더리움 쇼청산 매물대를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4,550달러 부근에 보시면 형성된 진한 이제 쇼청산 매물대가 있습니다. 밑에 쪽에도 물론 롱청산 매물대가 있기는 하지만, 이번 주 데이터가 좋다라고 한다면 이더리움도 그동안에 많이 눌린 자리에서 비트코인보다도 최근에 이제 반등세가 좀 약했던 모습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흐름보다는 이 4,200선을 굉장히 좀 오랫동안 조금 유지를 해주려고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4,200선을 좀 지켜주면서 내려오고 나서 위쪽으로 이런 식으로 또 돌파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차트를 지금 그려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 4,200선을 좀 지켜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눌러놓고 다져놨으면은 충분히 위쪽으로 한번 발산이 이런 식으로 터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이더리움 차트 놓고 보시게 되면, 결국에 이번에 4,200짜리에서 반등을 준다라고 한다면 이전에 찍어준 이런 4,750 정도까지의 반등도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고, 결과적으로 이 위에서 한 번에 또 신고가를 뚫지 못한다 하더라도 계속 이 박스 안에서의 위쪽으로 좀 두드리는 형세를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이후에 한 번 더 위쪽으로 뚫어주면서 5,500선까지도 한번 연말 랠리를 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횡보 기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라간다라고 해서 한 번에 이런 식으로 가기보다는 여기 매물 벽이 좀 있습니다. 지금 거의 싼 고점 비슷하게 뚫어주지도 못한, 제대로 시원하게 뚫어주지 못한 그런 벽이 또 이제 4,900달러 선에 좀 잡혀있기 때문에 거기를 뚫기 위한 과정이 조금 이런 식으로 필요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컵 앤 핸들 패턴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2번에서 3번 정도 트라이 하다가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도 이더리움이 그래도 4,200선을 좀 잘 지켜주고 이번에 반등을 대거 4,800선 정도까지 좀 해준다라고 한다면 이후에도 확실한 조금 바닥 라인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4,200선만 좀 지켜준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위쪽으로 한번 더 노려볼 만한 그런 자리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고요. 월봉의 관점에서도 일단은 저번 달 윗꼬리가 상당히 많이 달리면서 그래도 양봉 마감은 했지만, 아직까지는 그 월봉의 윗꼬리를 장악을 해주는 상승은 아직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남아있는 재료들이 조금 상당히 있고, 이더리움이 또 이제 독자적으로 스테이킹을 이제 현물 ETF에 허용을 해줄 수 있는 그런 SEC의 방향성이 좀 더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 윗꼬리를 장악해준다라고 했을 때 이 정도의 이제 돌파, 꼬리 장악 이후에 조금 더 돌파해주는 그런 월봉의 형태도 우리가 한 10월이나 11월, 90, 11월, 11월까지의 어떤 이더리움의 조금 상승세가 나와준다고 했을 때 좀 기대를 해볼 만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더리움도 4,200선만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상승 관점으로 볼 수는 있다. 다만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려주면 익절 일단 좀 하고 내려오면은 다시 이런 식으로 좀 분할로 접근을 하고요. 4,200은 생명선으로 잡고 이후에 그 다음에 한번 올렸다가 내려오면은 그 다음에 조금 홀딩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1차 반등에서 어느 정도 익절을 한다 해도 그 다음에 눌렸을 때 진입을 하게 되면은 요거는 좀 홀딩 할 만하다는 거죠. 왜냐면 올라가려면 바닥을 그렇게 뭐 오래 찍는다든지 계속 4,200에서 횡보가 길어진다든지 하는 이런 움직임이 아니라 요런 식으로 반등 한번 주고 한번 눌렸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점을 높이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크다고 봅니다. 계속 올라가는 흐름 안에서도 이렇게 저점을 결과적으로는 지금 높여놓고 있는 흐름을 유지를 해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만약에 이번
이번에 조금 세게 반등이 나온다, 그리고 눌려준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4200 깨지 않는 한에서 조금 홀딩을 했을 때 5500선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뭐 지금 조금 사놓고 그냥 5500까지 홀딩을 한다, 이것도 가능성은 있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 전고점, 역사상 이제 이더리움이 또 달성한 최고가기 때문에 4956달러 지금 최고가거든요. 이 4956달러를 뚫지 못하고 내려올 수 있는 이런 경우의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올랐을 때 좀 익절하고 내려오면 다시 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그런 식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지금 접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아까 아캄 같은 코인도 조금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면서, 그리고 최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캄도 패턴이 딱 있습니다. 지금 위아래 딱 이제 선이 나눠져 있죠. 이렇게 선이 그려져 있고 이 박스 안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내려오면 올라가고요. 내려오면 올라가고 여기 900원 선에서 조금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도 내려왔기 때문에 900원 정도 쳐주는, 올라가면 내려오고 올라가면 내려오고 이런 패턴 보이다가 이제 위쪽으로 한번 발산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캄도 워낙 지금 주봉상으로는 저점 자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내려왔을 때 충분히 좀 진입을 할 만하다. 아까 보시면 11시 40분에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CPI 예측치와 더불어서 아캄 같은 경우도 충분히 눌림목권에서 한번 반등을 노려볼 만하다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캄도 이런 식으로 9배 정도 롱 레버리지를 썼을 때 32% 정도 현재 수익권에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일요일에도 세이 차트를 말씀드리면서 세이 3일봉 기준으로 이것도 마찬가지죠. 일단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발산하고 눌림이 나오는데, 눌리고 나서 올려주고 그 다음에 다시 그 자리를 왔어요. 그러면 이 라인을 이제 저점 라인만 깨지 않는 한 다시 한번 또 위쪽으로 추세를 살려줄 수 있는 그런 또 박스권 흐름이 이 안에서 또 나올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세이도 이제 롱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세이 롱 손절가 목표가 다 잡아드렸고 세이도 잘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세이도 현재 22% 정도 수익권 들어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금요일에도 무댕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댕도 비슷한 패턴입니다. 1차적으로 반등이 좀 세게 나온 자리를 쭉 다시 왔는데, 이제 이 자리를 깨게 되면 밑으로 크게 빠질 수 있는 자리예요. 다만 이 자리에서의 한번 반등이 나왔던 추세대로 한 번 더 반등을 이런 식으로 줄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 한다라고 한다면 뭐 알트코인이고 밈코인이기 때문에 많이 눌렸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여기서 거의 위쪽으로 100% 이상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잡으면 위쪽으로 2배 정도를 노려볼 수 있는 자리가 지금 왔다. 대신 손절은 굉장히 짧게 잡고 목표를 높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무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요일에 보시면 오후 4시에 무댕 차트를 말씀드렸고, 무댕도 지금 잘 올라와 있죠. 그래서 무댕도 16배 정도 롱 쳤을 때 70% 정도 현재 수익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알트들도 지금 워낙 그동안에 많이 떨어져 있다가 서서히 좀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알트들도 지금은 어느 정도는 충분히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쭉 올라가면은 다시 내려갈 수가 있어요. 특히 알트들은.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오면은 조금 이제 수익수 좀 익절을 하면서, 특히나 이제 FOMC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익절 물량이 또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의 어떤 기대감이 좀 선반영돼서 어느 정도의 좀 수익은 조금 노려볼 만한 그런 위치에 지금 와 있다. 조금 더 상승세를 노려볼 만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캄도 뭐 지금 추세대로라면 이전에 뭐 계속 맞았던 원화 기준으로는 이제 900원 정도 터치해주는 그림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뭐 그 다음에 또 어느 정도 익절하면 내려오면 또 사면 되죠. 그러다 결국에는 시세를 이렇게 나중에 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버추얼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심플하게 주봉에서의 어떤 이제 관점을 딱 놓고 보시면 누가 봐도 눌려 있습니다. 쭉 눌림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나왔어요. 5월 달에 5월 말 부분에 이제 3,600원 정도 최고가를 찍고 지금 9월까지 밀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시간적으로도 많이 밀렸고 가격적으로도 많이 밀린 자리다. 다만 이런 식으로 밀려놓게 되면은 어느 정도 여기도 보시면 주봉으로 양봉 뜨고 나서 여기 이제 있었지만 한 번 더 이제 저점 갱신하고 나서 위쪽으로 쭉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 정도 자리라고 한다면 버추얼도 한번 N자 반등 2,000원에서 2,400원 정도까지 원화 기준으로 어느 정도의 반등세는 노려볼만 하다. 다만 이번에 찍은 저점 자리는 좀 깨면 안 되겠죠. 1,400원 정도는 손절을 잡고 위쪽으로 어느 정도의 반등, 여기서 나왔던 반등폭 정도는 노려볼만 하다라는 것이고요. 이것도 아까 다 말씀을 드렸고요. 카톡방에서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최근에 조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이 폴리곤 같은 경우에도 일봉을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어느 정도 조금 이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올려놓은 자리에서 굉장히 오래 횡보하다가 그 다음에 뚫어줬어요. 2.7달러라는 기존에 계속해서 좀 뚫지 못하던 자리를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동안 계속 이제 횡보하면서 뚫지 못하는 구간을 이번에 뚫은 거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위쪽으로 이제 발산이 터질 때가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손절은 짧게 2.71달러 마찬가지입니다. 왜 여기를 지금 손절로 잡느냐고 하면은 여기서 찍어주고 고점 돌파를 했어요. 고점 돌파하고 내려온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지금 계속 안 깨고 있어요. 그러면은 심플하게 이런 자리 손절을 잡고 깨면 이런 식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짧게 손절을 잡고 여기서 횡보를 그리다가 여기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횡보를 그리다가 결국에는 위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서 좀 횡보 그릴 수 있어도 여기서 위쪽으로 한 번 더 쏴주는 그 정도의 그림을 조금 기대를 할 만하다. 그랬을 때 조금 그동안에 또 많이 눌리기도 했었고 이전에 뭐 이런 식의 이제 반등이 나왔을 때 위쪽으로 이제 167% 정도 반등을 준 이력도 있기 때문에 비슷한 폭으로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뭐 0.6달러까지도 볼만한데 일단은 이런 거 올라가면은 0.35달러 정도서부터는 익절을 하면서 그 다음에는 소액만 조금 끌고 가는 전략, 그리고 본절 딱 이제 스탑로스 걸면서 끌고 가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알트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저번 주에 찍었던 저점 자리만 손절을 잘 잡아놓고 이제 FOMC 금리 인하까지 어떤 상승분, 어느 정도 이제 반등분을 노려볼 만한 자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조금 흐름 좋은 알트들은 조금 더 희망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알트들은 이제 위로 간다 그래서 계속 이제 가는 게 아니라 갔다가 도로 제자리를 돌아오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수익이 났을 때는 어느 정도 좀 팔면서 계속적으로 익절을 하면서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알트들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제대로 위쪽으로 이제 발산을 이제 못한 지가 뭐 2년 3년째 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만큼의 눌려있던 알트들이 또 한 번에 터질 수 있는 그런 불장도 이제는 금리 인하 시즌과 맞물려서 또 다가오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그때그때 좀 수급 들어오고 이렇게 좀 크게 눌려서 한번 위쪽으로 좀 그래도 이제 반등세를 좀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알트들 계속해서 찾아내가지고 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굉장히 좀 중요한 주간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다음 주보다도 이번 주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이제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거고요. 막상 이렇게 호재가 터지는 시점이 고점이 잡힐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올라가려면 이제 지금부터 조금 분위기를 형성을 해서 이전에 나왔던 비트코인 기준으로 보시면 이전의 고점 자리들을 하나씩 조금 정복해가는, 이미 저번 주에 여기는 이제 회복을 했습니다. 이전의 고점 요게 하나 회복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117K를 좀 회복해주는 게 목표치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자리들을 조금씩 하나 둘씩 이런 식으로 메워가면서 다음 주 FOMC 기간까지 해서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또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갈 수가 있다. 우리는 이 상승하는 흐름 안에서 어느 정도 최대한 좀 수익 볼 건 수익 보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좀 많이 올라왔다 싶은 구간에서는 또 이제 익절하고 단기적으로 짧게 또 숏을 본다든지 그런 흐름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 다음 주가 상당히 좀 중요하겠다. 최대한 안전하게 저희도 차트를 잘 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아무쪼록 이번 주 다음 주까지 해서 굉장히 중요한 기간, 많이 내려온 만큼 또 많이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나왔던 요런 비트코인 기준으로 보시면 뭐 11%의 반등, 알트들은 요 정도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나름 알트 나름대로는 뭐 50% 100% 올라가는 알트들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기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까지 안 했던 금리 인하를 한 번에 좀 큰 폭으로 할 수도 있다, 그런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 살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반등세를 오늘도 조금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반등세를 어디까지 조금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면서, 그리고 본 움직임은 이제 나스닥 10시 반에 밤 10시 반에 열리면서 또 나스닥의 무빙 또 지켜봐야 되거든요. 근데 나스닥은 지금 비트보다도 더 긍정적이죠. 보시면 현재 나스닥 일봉입니다. 아직 본장 전에 프리마켓 그리고 선물 시장의 움직임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오늘 0.4% 정도 또 양봉을 켜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나스닥도 금리 인하의 어떤 신호탄과 맞물려서 이 지금 횡보 구간, 이 횡보 구간 안에서 저점을 높여놓고 있는 흐름이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고점을 또 높이면서 이런 식으로 또 신고가 랠리를 연말까지 또 펼칠 수가 있는 그런 흐름을 또 보여줄 수가 있고, 특히 엔비디아라든지 뭐 애플이라든지 테슬라 전부 다 지금 BTS에서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를 10배까지 쓸 수 있고 롱숏 다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고점 돌파하려는 흐름, 좋은 자리가 나오게 되면은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들도 같이 지켜보시면서 나스닥 흐름도 지금 좋기 때문에 최대한 좀 수익 볼 수 있는 코인들, 그다음에 RWA 관련한 이런 이제 미국 주식들도 잘 분석을 해보겠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